주력주 기준. 여기 보시면 샛별형이 떴네 이렇게 적어요. 샛별형이 떴네. 삼성 엔지니어링 샛별형 뜬 게 얼마? 14,000원대. 어디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21시 야간 교육에, 23시 온라인 교육에 샛별형이 뜨고 삼성 엔지니어링 14,000원대에서부터 2만 원 넘겨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작년 거 잘 보세요. EDGC가 3월 말에 샛별형이 뜨고, 예? 샛별형이 뜨고 어떻게 했어요? EDGC 진단키트 종목 샛별형 뜨고 3월 말에 4일, 5일 연속 상한가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초에 신풍제약이 샛별형 뚫고 3일 동안 폭등 상한가 랠리.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샛별형이. 샛별형 설명을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저 지금 명치가 좀 아픈데 샛별형 설명해 주세요. 000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샛별형 설명해 주세요. 아까 장학형처럼 자세히 좀 해주세요. 샛별형 설명해 주세요. 000 눌러주시고, 유튜브에 지금 보니까 116분, 116분 들어와 계시는데, 아니 60개가 뭐야 좋아요가. 아우 나 동네 창피해서 나 진짜. 116명이면은 70%면 80명 정도 눌러주셔야지. 61개, 19명 빨리 더 눌러주시고, 000 나 이거 샛별형 제대로 교육 좀 해주세요. 000 빨리 채팅방에도 올려주시고, 000 빨리 000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 빨리. 이 갑자기 명치가 아파 숨차.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장 끝나자마자 교육 잡고 원고 자료 준비하고 6시 7시 방송 나갔다가 7시 8시 오자마자 7시 10분부터 지금 8시 20분까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000 출석 체크를 못해? 엄지척을 못 눌러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지금 새로운 방에도 000 빨리 000 이럴 때 교육받고 행복해 하셔야죠. 샛별형 교육 제대로 받으셔야죠. 이것도 내일 잘라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것도 오늘 영상 당연히 올려드리지만 샛별형 잘 봅시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이 원래는 앞에 이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자료에는 앞에 나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있는데 추세적으로 하락이야. 응? 하루는 내렸다 하루 오르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예전의 기준에서는 5에서 10거래일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2014년, 15년까지. 근데 그게 지금 거래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3에서 5거래일. 근데 뭐 이현적처럼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 1에서 3거래일만 돼도 이 변동성이 크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제 조건이 하락하다가 그냥 음봉 떨어진다, 그게 아니야. 평상시 대비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올 때 캔들이 요만했었다면, 이게 파란색이라고 치고요. 요만했었다면은, 이때 캔들은 조금 더 커져 있어야 신뢰도가 높다. 무조건 커져 있어야 된다. 막 10배 커져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그럼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쳐봐요. 평상시 2, 3% 움직이다가 5% 움직였다 쳐봐. 그것도 음봉이야. 우와, 이거 그냥 막 짜증스럽죠. 근데 이런 날은 대부분이 거래가 터집니다. 안 터지겠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캔들 배우는 거니까 거래는 일단 빼놓고 음봉이 떨어지고 평상시 대비 조금 더 큰 변동성, 조금씩 더 큰 변동성.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 깨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근데 여러분들 종목이면 종가가 여긴지를 아신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종목이 아니면 신경도 없어. 그냥 이거 딱 보면 뭐 양봉 떴네,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기초부터 배우시라고 도서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가 초가예요. 어디가 처음 시작한 가격인지 모르면 안 돼. 여기가 시작 가격이야.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샛별형의 전제 조건은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 근데 시중에 윤정두가 지금 설명한 거 이외에 모든 시중, 여러분들 HTS에도 그 캔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3거래일 5거래일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락하다가 샛별형이 뜨면요 상승 반전합니다. 그게 끝이야. 왜? 원초적으로 번역해놓은, 직역 번역을 해놓은 분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 다음부터 교육받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 다시 얘기해드려요. 하락하다가 샛별형이 뜨면 상승 반전합니다. 그러면 신뢰도에 있어서 그 신뢰도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야 되냐. 평상시에 캔들이 있다면 캔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작은 캔들이 나와?
거래대금도 없겠죠. 의미도 없겠죠. 무슨 신뢰가 있어. 그냥 조금 움직이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런 거 음봉 하나 나왔어? 근데 도지 하나 나오더니 이렇게 돌려? 그럼 이게 강세야? 의미도 없겠지. 심지어는 샛별형이라고 갖고 나서 빨간색 몸통이 이거 없이 여기까지만 있는 몸통을 갖고 나서 샛별형입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이건 샛별형이 아니야. 이것도 샛별형이에요. 샛별형의 기준은 첫 번째 봉의 기준이 새로운 저가의 흐름이 형성돼야 되는데 샛별형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세 번째 거래의 기준이 있지만 두 번째 캔들이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캔들은요.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세 번째 캔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해도 돼. 이건 윤정부 주장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는 도서 자체가 없어요. 300년 전 홈마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8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뿌린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스티븐 니슨의 원전 책은 우리나라에 2권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80년대 중후반 이후의 기준. 그냥 샛별형이 뜨면 이것뿐이 없어. 홈마 책은요. 역사 소설이야 그냥. 대역사 소설. 윤정도 책은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제 조건이 다 있다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개파락이 나서 이게 1%가 됐든 2%가 됐든 개파락이 나서 여러분들 종목을 해서 생각해봐. 와. 그거를 느끼고 교육을 받아야 이 힘의 강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짜증스럽네. 이게, 어제 5%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더 이상 안 밀려서, 여기 끝인 줄 알았더니 개파락이 나와서 눈물이 찔끔대. 눈물이 막 되겠냐고. 눈물이 찔끔대, 눈물이. 결론적으로는요, 눈물이 찔끔대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도지라고 하는 거는 시가와 종가가 딱 같은 자리에서 끝난 거. 그거를 이제 십자가, 도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몸통이 약간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스타라고 부릅니다. 꼬리는요, 아래 위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한쪽이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한쪽이 좀 짧을 수 있고, 양쪽이 똑같을 수 있고, 또 장족형이라고 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긴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힘의 응축, 어떤 거? 개파락이 나와서. 잘 생각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막 그냥 밀려 내려왔어. 평상시 2, 3% 등락했던 종목 5%나 깨고 내려와서 아우 짜증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1%가 또 개파락이야. 와 진짜 미치겠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꼼짝을 안 해. 에? 좀 밀렸다가도 확 돌아가. 또 위로 올라갔다도 훅 눌려. 그냥 어마어마한 매도가 그냥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겁이 나서 막 던지는 쪽, 혹은 막 추가 공매도 쪽. 근데 거기에 신규 매수가 들어온다는 안 들어온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매도. 그러니까 변동이 꽉 뭉쳐져 있는 거야, 이게.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막 끊깁돼 있어요. 거래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가 없이 그냥 눈치만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매물도 없고 거래가 없는 거는 신규 수급은 눈치 보고 있고 거래가 터진 거는요. 엄청난 손바뀜이 있다. 투매와 저가 매수가 같이 어우러져 있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 캔들까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그 느낌을 알 수 있냐고. 모르지. 이런 게 한두 개 있어. 음봉 떨어지고 장기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세 번째 캔들이 발현이 돼야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캔들이 발현이 되는데 이 갭이 없어야 돼. 이쪽은요. 여기는 갭이 있어야 됩니다. 왜? 충격. 와 이렇게까지 밀려 떨어져? 라는 충격. 거기서 하방에 대한 저가 매수에 유입이 돼야 돼요. 그럼 도지의 역할은 뭐냐면 만에 하나 시장이 또 깨지고 얘가 악재에서 또 깨지면요. 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힘의 강도가 굉장히 세집니다. 여기가 응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세집니다. 근데 만약에 돌리잖아요. 그 반전의 흐름도 굉장히 셉니다. 왜? 여기서 엄청난 매매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거래량이 없더라도 눈치 보기 굉장히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한쪽으로 딱 튀어지는 순간 빵 하고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봉이 나오는데 그럼 얘는 별이 3개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 봉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캔들이 2개인데도 별 3개가 되려면 얘가 여기서 양봉으로 다 아까처럼 장악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얘가 뜨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샛별형의 전제 조건이요.
요 음봉의 절반을 돌리는 거예요. 요 음봉의 절반. 그러면 장학형을 설명할 때 아까 다 장학한 거. 장학형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학형이 되려면 몸통을 전부 감싸놔야 된다 그랬죠. 매수 구간이 밑에도 아니다. 중간도 아니다. 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수 없다. 근데 샛별형은요. 이날 이미 힘겨루기가 일정 범위 진행됐기 때문에 몸통의 절반만 넘겨도 이 녀석이 여기서 그냥 힘겨루기 하더니 결국은 방향성 일로 들었어. 절반 이상을 넘겼어. 으이야. 해서 여기서부터가 샛별형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샛별형인데 이거 못 미쳐보면 샛별형 아니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HMM이 5만 원 찍고 4만 원 찍고 3만 원대 34,300원, 35,000원까지 밀렸다가 돌리는 흐름에서 38,000원에 샛별형이 뜬 거예요, 이게. 38,000원에. 38,300원 정확히는. 이번에 또 샛별형 떴죠. 그렇게 되면서 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가 돌려져야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자, 매수 구간을 설정해 드립니다. 매수 구간을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몸통의 중간, 2번 몸통의 상단, 3번 모르겠다 0번. 자, 빨리 물 좀 또 마십시다. 숨차 여기 아파, 명치 아파. 1번 몸통의 하단, 종가, 2번 몸통의 중간, 3번 몸통의 상단, 시초가. 어디를 돌파를 해야 편입을 할 수 있을까요? 샛별형의 기준에서 1번, 2번, 3번 빨리. 모르겠다 0번. 지금 뭐 14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이 67개뿐이 안 돼. 거기다 싫어요가 있어. 나 동네 창피해. 100개는 넘어야 될 거 아니야, 100개는. 응? 어느 거야? 빨리. 1번, 2번, 3번. 빨리 숨차. 응. 카카오톡에도 빨리. 카카오톡에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아내고 기준점을 잡아내야 HMM을 38,000원에 이번에도 잡아내는 거고 4만 원 초반에 딱 잡아내서 그냥 5만 원 그냥 촥촥촥 올라갈 때 49,000원에 수익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틀려도 좋아. 1번, 2번, 3번. 내용을 알아야 제가 교육을 해드리죠. 지금 봐봐요. 2번 눌러주신 분들이 많고 또 69분이 좋아요 해주셨고 창피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쫙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쫙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에 2번 교육의 효과가 좀 있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능동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2번입니다. 여기를 돌리는 순간 장학형의 기준은 캔들 2개에서 여기를 넘기는 순간이 장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샛별형인 여기를 넘기는 순간 샛별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편입할 수 있다? 요 꼭지까지 전부 편입할 수 있다. 그리고 샛별형은요, 그림이 꼭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서 출발해도 상관없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샛별형이요, 이렇게 끝나야 돼. 웃기죠? 이렇게 끝나도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기까지 다 편입이잖아. 그 위에서도 편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몇 프로? 개장 초에 5%에서 최대 10%까지만 따라붙는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 15%만 따라붙는다. 그 기준에서 보시면 되고. 또 1조 미만짜리는요. 개장 초에 뭐 원체 변동이 크니까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 20%. 그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뭐 장중에 벌써 상한가 갔어. 내가 차익 출현했어. 밀려 내려왔어. 다시 돌려. 근데 거래가 막 터지고 돌려. 라든가. 땅 치고 올라가는데 원체 수급이 좋아. 막 외국에서 막 때려 사고 막 뉴스가 호재가 터져 나왔어. 그럴 때 기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그러면 장중에 오늘 봤으면 땡큐 하죠. 3월달, 지난해 3월달에 EDGC 그냥 장중에 봐가지고 그냥 폭등 랠리.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주력주 힘드세요? 그래요? 작년 8월까지는 한진칼 변동성이 너무 좋았으니까 3만 원에서 8만 원. 힘드시면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잡아드려요? 시즌 지금 뭐 엄청 가네. 너무 올라왔으면 못 따라붙죠. EDC 들어갑시다. 왜? 샛별형이잖아요. 못 사세요? 이 절반 넘기면 사세요. 아니 못 사세요? 여기 넘기면 사세요. 아니 못 사세요? 계속 양봉인데 이걸 못 사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4일 동안 상한가.
신풍기랑 마찬가지. 이 기준에 가끔씩 보면요, 우리 그 제자들도요, 방송국에 나가는 우리 제자들도 캔들이 여기까지만 잘못 그려진 교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서도. 그걸 갖고 나가가지고 요만큼 됐는데 그걸 캔들 샛배랑 떴어요. 샛배랑 뜨면 올라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스타와 도지의 차이는 도지가 조금 더 응집돼 있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장중에 잘 봤으면 고마운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음날 봤어. 그럼 어디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날 봤는데 여기까지 양봉이 이렇게 생성된 게 있고 얘는 양봉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냥 여기서 끝났다고 쳐요. 그럼 어디까지 편입할 수 있다? 얘의 기준은 여기까지 편입할 수 있다. 얘의 기준은요. 여기 다 편입할 수 있다. 눌리면 눌리는 대로 편입할 수 있다. 갭상승으로 올라가면 그때 이제 고민해 봐야죠. 그땐 고민해 봐야죠. 그리고 이날 기준의 장중의 기준에서 되돌림의 흐름의 손절의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어떻게 기준 잡는다? 장악형은 여기까지 보고 나서 절반의 힘의 크기를 본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편입 구간이 손절 범위가 돼버려요. 편입 구간이. 그래서 이 거래일의 저점 형성 갭상승 뭐 이렇게 이 전제 조건 여기 나와 있네.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제대로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편입의 기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의 기준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되돌림은 1거래일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을 하향, 다시 여기를 하향하는 순간 얘는 샛별형이 아닌 거예요. 미련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장악형에서도 이 기준에 꼬리를 달면 장악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전체 캔들의 절반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맴도는 경우는 장악형이 아니더라도 유지 기준에서 대처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샛별형의 경우는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여기부터가 이제 기준인데 여기를 이탈시킨다? 그럼 바닥까지 기다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당일의 기준에서는 여기. 근데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몇십 메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 기준에서 내가 같은 자리니까 예를 들면 내 편입 단가의 2에서 3% 수준, 그 정도 수준의 변동폭을 손절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3거래일의 기준에서는요. 3거래일 기준에서 여기까지 다 올라가 있을 때는 이제 기준봉이 뭐가 된다 그래서 얘가 기준봉이다. 얘의 절반. 이게 기준봉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뭐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편입을 했다 할지라도 요 지지 라인을 확인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샛별형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예를 들면은 요 몸통의 절반의 기준이 첫날의 경우는 지지의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 완성된 이후의 흐름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를 지지해 주느냐. 그게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요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KB금융은 극대형주죠. 5MA, 20MA, 5일, 20일 이동평균의 거래량. 나중에 거래량 교육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대형주의 경우는 비이성적인 회전율이 나오질 않아요. KB금융이 하루에 50% 돌릴까요? 물량을? HMM이 아무리 지금 변동성이 크다 할지라도 추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3억 4,500만 주짜리 하루에 거래량을 막 3억 주 터뜨릴까요? 불가능. 소형주의 변동성 회전율 나오는 거하고 이연제약의 50%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거하고 또 어떤 종목은 상장 주수 엊그저께 신규 상장 종목 830만 주짜리인데 근데 거래량이 3,300만 주 터졌어. 주식수가 830만 주인데 3,300만 주. 그런 경우에 거래량은 거래대금 2천억 이상.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의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했죠.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나 새벽에 깜짝 놀랐어. 거래량은요 전일 대비 20%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KB금융이 전일 대비 갑자기 막 20배씩 거래량이 나오나 이만큼씩?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교육을 교육이랍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검증돼 있는 우리나라 전 증권사의 교육 다 들어가는 그런 윤정도 교육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받으세요. 지금 오늘 기준은 무료 교육 방송이고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거고요. 쿠팡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9시간짜리 1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것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5가지. 결론적으로 이런 KB금융의 흐름, 장악형의 기준까지 아까 장악형 기준 설명드렸죠.